안녕하세요. 어려운 이수를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현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기대되는 한국의 작가들, 그 작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작가를 선정을 해서 그 작품을 한번 노려볼까 합니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그 5, 6년간 한국의 어떤 동시대 미술은 청년 세대의 어떤 시장 진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게 많은 젊은 작가들이 보니까 팝아트 스타일의 작품들을 가지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건 뭐 작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갤러리와 함께 그것이 잘 맞은 거죠. 그래서 갤러리가 아마 그런 것들을 조언도 하고 또는 유도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런 걸 좀 푸시를 하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뭐 어찌되었든 팝아트적인 그림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다. 그럼 그게 뭐가 나쁜데? 글쎄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저는 언제나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배워왔던 게 미술은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 두 작가를 이제 뽑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 눈에 띄게 된 두 화가가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조효리 작가하고 박광수 작가인데요. 이 두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현재 그 한국의 미술계의 어떤 희망이라고 할까요? 밝은 점과 어두운 점을 근거로 그들의 작품에 대한 소소한 품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조효리 작가는요. 1992년생이고요. 홍대 회화과를 나오고 한예종에서 평면 전공으로 석사를 받았습니다. 작품의 이제 특징을 한번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같이 보실 텐데요. 작품의 특징은 그리고 이제 스타일 또는 작품성 이거 한번 따져보죠. 약 10년 정도의 작품 경험이 있고요. 표현 기법으로는 3D 프로그램으로 기본 드로잉을 작업하고 거기다가 에어브러쉬 등을 사용해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표현한다고 합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 가면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찾는 중인 것 같아요. 작품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한 해가 되니까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스타일을 쉬프팅을 하더라고요. 쉬프팅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얼마 안 있어서 곧바로 또 다른 방향으로 다시 쉬프트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공하고 실패를 계속 겪으면서 자기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그 원로 화백이죠.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화가 중에는 물방울만 그냥 평생을 그리는 거예요. 이우환 작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선으로부터 점으로부터 맨날 똑같은 거 그냥 몇십 년을 울고 먹어요. 뭐 이 작가들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실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효리 작가의 특징을 보면 평면적인 아크릴 작품이고요. 초현실주의적인 표현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좀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이게 사실적인 표현이면서도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뭔가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초현실주의적 표현 기법이 조효리 작가의 그림에 많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다이즘하고 간접적인 연결을 가진 어떤 텍스트 스타일 그런 이제 글자들이 나오죠. 글자가 그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스타일의 회화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우선 작업을 한번 먼저 보죠. 조효리 작가의 초기 작품을 이렇게 보면 초기 작업에서는 초현실주의의 시각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합니다. 굉장히 그게 강해요. 그러면 어떤 사조나 작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나름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 뭐 심하게 표현하면 모사가 되어 있다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그게 꼭 나쁜 것이냐? 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작가로서 이제 아직 젊은 작가이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직 몸에 배어 있지는 않은 거죠. 아직 디벨로핑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에게서 강한 영감을 받았을 때 그 영감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아주 극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뭐 비난이나 이런 거 받을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미술 작품을 평가할 때 보면 어쩔 수 없이 미술 사조를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클루가 그런 거라는 거죠.
거기서 발전을 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간다는 게 현대 미술을 바라보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흔한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그림 보시죠. 요 그림은 드키로코의 작품과 시각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면서요, 외로움 또는 뭐 멜랑콜리한 그런 분위기 조성까지 흡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다소 직선 주도하의 그림이지만 훌륭한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초기 작품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내 공간, 실외 공간들을 저렇게 있어요. 아무도 없는 이제 이 빈 복잡한 미로 같은 공간이 인상적이고요. 공간의 어떤 코너 안쪽이 궁금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 조효리 작가의 그 어떤 나름대로의 장점 같은 경우에 보면 단순히 어떤 공간을 그렸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묘사하고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또 벽의 모퉁이라든지 그 안에 또 뭐가 있을지 이거를 궁금하게 하는,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은 어떤 서사를 구도에서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느꼈고요. 뭔가 신비로운 거죠. 저 코너를 돌아가면 뭐가 있을까? 어떤 공간이 있을까? 그런 느낌이 사실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상도 초현실주의 특유의 어떤 몽롱한 색상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죠. 약간 그린 계열, 오렌지 계열, 브라운 계열 같은 것들이 드키로코를 진짜 많이 느끼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실사를 그렸다기보다는 이미 머릿속에 그린 어떤 가상, 상상의 공간을 임의로 배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정확하게 따라서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어떤 공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간을 이렇게도 배치해보고 다음 그림에는 저렇게도 배치하면서 시리즈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빛과 그림자와 이 노는 것도 굉장히 강해요. 강렬한 빛,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그림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즐기는 것 같고요. 그걸 그림에서 잘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해에 작업한 이제 입체 조소는요, 이제 요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다소 생뚱맞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려왔던 자신의 어떤 그림의 스타일과 또는 어떤 주제와 이런 것들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게 왜 튀어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달리의 입체 작품들을 연상하는 듯한 그런 드로우의 서랍 형태는 뭐 초현실적인 어떤 작품에 대한 영향을 받은 듯하고요. 그래서 조효리 작가는 분명히 미술을 처음 시작해서 자기 나름대로 빠져들어가면서 어떤 영감을 얻은 것이 드키로코나 달리나 이런 마그리트나 이런 사람들의 있는 그 초현실주의에서 분명히 영감을 얻었다.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시작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그 후 이제 몇 년간은 심플하면서도 가상의 공간을 기하 도용적으로 이제 묘사를 해요. 심플합니다. 막 복잡하지는 않아요. 공간을 해서 저 공간 뒤에는 뭐가 있을까를 막 궁금해 하면서도, 근데 그녀는 이제 그 공간을 굉장히 플랫하게 처리를 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묘한 매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초현실주의적 스타일을 유지를 하고 발전을 시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피카소의 초현실주의를 영향을 받던 시기의 그림을 이제 연상케 하는데요. 피카소도 역시 한동안 1920년대, 30년대 그 사이에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생뚱맞게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럼 마치 칠판 같은 그런 칠판 다이 같은 그런 게 이렇게 보여요. 이 프레임이. 근데 이 프레임이 왜 저기에 설치가 됐을까? 왜 등장을 하지? 어떤 미술적인, 어떤 철학적인 면이 작가가 갖고 있을까? 전혀 감이 안 와요. 굳이 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저게 무슨 실험이고 무엇이 작업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순간 LG TV 뭐 신상품 나왔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LG하고 요즘 젊은 작가들 보면 그 대기업들하고 콜라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새로운 특별한 브랜드로 이제 만들어내는데, 혹시 그런 건가? LG 협찬 받았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들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그 그림의 본질에서 벗어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2020년도부터는 더 노골적으로 초현실주의의 느낌이 강하기 시작하며, 초기에는
기와 도형 중심의 공간이면 지금은 현실적인 풍경의 요소를 이제 막 가미를 해서요. 꿈 같은 공간에 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냥 가상의 공간을 작가는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는 시기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치우쳐있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슬럼프에 빠졌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하면서 뭐가 진짜 맞는 걸까 나에게 이걸 막 한참 찾는 혼돈의 시기였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2021년에 보면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혼란의 시기인 것 같아요. 21년이거든요. 여기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 작품들이 다 다르고요. 전혀 연결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이 작품들이 같은 작가, 한 작가가 그린 건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상입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 조효리 작가의 작품을 보면 되게 매력적입니다. 색상을 쓰는 거라든지. 저는 어떻게 보면 초기의 그림들이 더 마음에 들어요.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 같고요. 심플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색상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런 시각적 요소들이 안정적이고 참 괜찮은 것 같고요. 뭔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그건 좋아요. 저는 그 텍스트를 좀 등장시키는 거라든지 생뚱맞게 무슨 오디오 같은 이 조형물 같은 것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전 이해가 잘 안 가요. 하지만 그런 실험과 혼돈의 과정이 정리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금년을 기점으로 활발한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젊은 한국의 화가다라는 믿음을 가지며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작가의 평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곧바로 다음 편에서는 박광수 작가의 신비한 작품 세계를 소개하고 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미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